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매스의 하나증권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PB님 우선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네. 저희가 웃으면서 또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증시도 네. 이렇게 좀 시원하게 올라줘가지고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워낙 요즘에 급등락을 반복하다 보니까 일일비 안 하는 것도 좋긴 하겠다. 우선 증시 한 줄 평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한 줄 평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치솟는 유가 공포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장 막판에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또 G7의 비축유 방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상승한 종목들을 보시면 이 전쟁 전에 쭉 계속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이 다시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계속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빠져서 속상했던 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간밤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줬으니까요. 오늘은 그래도 좀 하루 즐기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눠볼 세 가지 토픽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유가, 그리고 에드 야데니의 경고, 여기에 S&P 500 새 식구들까지 만나볼까 하는데 자, 우선 국제유가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죠. 지금 뭐 역대급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까 뭐 현서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긴 했는데 네.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120달러에 육박하더니 오늘은 또 90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좀처럼 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네. 국제유가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워낙에 선물 형태의 거래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만기가 한 달 단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기존에도 사실 심하긴 한데 최근에 전쟁 이슈로 인해서 또 특히나 이란 쪽에 이제 중동 국가들의 좀 전쟁이 연관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의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데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추세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100달러 위쪽에서 사실은 얼만큼 오래 머물러 있는지가 시장 경제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좀 다시 급락을 하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더 환호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만큼 오래 100달러 위쪽에서 머물러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 모주타바 하메네이를 네. 이제 지금 선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놓고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네, 마음에 들지 맞습니다. 않는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과연 미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란에서 또 어떻게 이 부분을 또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약간 우려감이 증폭되는 부분으로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좀 일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의 이슈가 만약에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가는 고점을 조금 더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위치에서 골드만삭스에서 150달러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200달러까지도 이제 타 투자은행에서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는 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 빨리 마무리되는지가 유가의 가격과 증시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중요하겠죠. 어떤 발언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제유가 움직임도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걸까요? 사실 뭐 주변에 뭐 다른 반군들도 있고 상황이 좀 네. 여의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뭐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만큼 시장에 메시지를 좀 준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걸프 국가들, 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약에라도 이란을 돕거나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의도대로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응징을 가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압박으로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뭐 미국에서 차단하겠다라는 부분은 조금 뭐 가능하지 않을 증폭이 수는 된 것 같습니다. 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네, 하는 거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뭐 속보로도 나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종전 가능성을 이제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잠시 뒤 6시 30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또 예정이 돼 있죠.
기자회견에서 아마 국제유가 안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발언들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또 속보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얘기 나눠봤고 에드 야데니에 대한 얘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에드 야데니라고 하면 이제 월가 최대 강세론자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채권과 관련해서 또 이제 채권 비질런티 그 자경단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가지고 상당히 좀 유명했던 분이신데 에드 야데니가 이번에 증시 급락 경고를 또 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이 야데니 전문가죠.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서 일단은 유가가 이제 워낙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시 급락에 대한 멜트다운 확률을 20%에서 35%로 상향을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고요. 이게 35%가 사실 체감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 20%라고 한다면 그다지 이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20%의 확률로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네. 얘기와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멜트다운 확률이 35% 또는 50% 가까이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만큼 시장의 불안과 유동성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좀 이 가능성을 높인 걸까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야데니가 주목한 부분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아. 부분인데 사실 뭐 고물가 저성장의 대표적인 이슈인데요. 물가는 지금 어쨌든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이번 주에 CPI도 있고 그리고 PCE 지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지켜봐야겠지만 성장에 대한 부분이 결합된 그러니까 저성장이 결합된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물론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성장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동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성장세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과정 안에서 뭐 이런 어떤 국지적인 이슈 그리고 또 인플레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또 아직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또 이런 흐름들을 지켜보셔야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하는 그 공매도 확대가 좀 네.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흔들림으로 인해서 공매도 확대가 좀 늘어났는데 다만 최근에 좀 특이한 부분은 안전자산들이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 뭐 시장에서는 뭐 위험자산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이 올라가는 형태의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보통 금 이런 가격도 좀 많이 네.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최근에요. 근데 이런 흐름들은 유가가 급등할 때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 유가가 급등을 하면 일시적으로 모든 자산들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안전한 곳이 흐름들이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쨌든 국채나 금이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상승 곡선을 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토픽으로는 월가의 최대 강세론자 에드 야데니의 경고 발언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S&P 500에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인데 뭐 코어런트도 그렇고 루멘텀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S&P 500에 새로 들어오는 종목들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S&P 500에 새로 편입이 되는 종목들 한 4종목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버티브홀딩스, 그리고 루멘텀, 그리고 코이어런트, 마지막으로 에코스타 이 4개 기업이 신규 편입으로 확정이 됐고요. 뭐 이 추가 매치그룹이나 이런 추가로 4개 회사는 퇴출이 예정으로 좀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4개 회사를 보시면 3개 회사는 AI 인프라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가 투자했던 기업들, 뭐 루멘텀이나 코이어런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각각 20억 달러 정도씩을 투자했었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AI 관련된 인프라주 종목들이 향후에 S&P 500으로 추가적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기존의 뭐 소프트웨어나 또는 이제 약간의 좀 정체기를 겪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편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되는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고 나서 한 달에서 뭐 많게는 6개월 사이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15% 또는 20% 가까이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에코스타라는 그 회사는 네. 위성 통신 솔루션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올해 스페이스X 상장에 기대감이 있고 우주 테마에 대한 부분도 계속 신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주 회사들 중에서도 사실은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또 이 에코스타라는 기업이 편입이 좀 됐기 때문에 한번 개인 투자자분들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에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시간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에코스타 당분간 좀 더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앞서 얘기해주신 종목 가운데 버티볼딩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 S&P 500 지수 신규 편입 말고도 다른 호재들도 있는 것 같네요. 어떤 모멘텀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버티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난번 실적이 잘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는 정도로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일단 2월에 발표된 실적과 가이던스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약 132억에서 137억 달러 정도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뭐 주당 순이익도 시장 전망치 5.33달러를 상회한 5.97에서 6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게 되면서 역대급 성장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압도적인 실적이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이 버티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백로그라고 하죠. 수주 잔고가 향후 2년치 매출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엔비디아의 핵심 인프라 파트너로서 입지를 계속 굳혀가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 800V 전력 아키텍처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2026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 파트너로서 입지를 계속 구축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S&P 글로벌에서 이 버티브의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조달을 하거나 또는 뭐 이런 부채를 계속 이제 늘려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부채를 조달하려면 그만큼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신용 등급이 거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우량주 반열에 이제 올라섰다라고 충분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버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어제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향후에도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업으로 버티볼딩스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두고 비슷한 결의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네요. 매우 빨리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란의 군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기자회견 내용들 가운데서 좀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저희가 추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다. 조기 종전 가능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면서 이란에 대한 이 저격성 발언들을 남기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버티볼딩스와 함께 두 번째 기업으로는 노보노디스크 체크해 볼까 하는데 최근에 이 힘센 헐스랑 좀 썰전들이 오가고 이제 뭐 네. 법적 분쟁들도 오가다가 최근에 좀 화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노보노디스크는 사실 한때는 유럽의 시가총액 1위 회사였거든요. LVMH를 제치고 1위였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나와 있는 그렇죠. 상태고요. 네. 노보노디스크의 사실 주가의 하락 요인의 가장 큰 부분은 이 힘세너스와의 어떤 분쟁 그리고 소송 이런 갈등 이런 부분들이 서로를 갉아먹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어제 힘세너스가 한 40% 이상 급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상당히 또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존에 이런 파트너십을 결국에는 맺긴 했지만 중간에 뭐 복지학을 통해서 이제 힘세너스가 좀 그렇죠. 뭐 네. 마케팅을 잘못했다라던가 뭐 소송을 계속 걸면서 주가의 흐름을 계속 무너지게 만들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화해 무드로 좀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인하 정책, 가격의 인하 정책까지 발표를 했고요. 이 노보노디스크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대규모 시설,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좀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했는데 최근에 아일랜드의 에슬론이라는 지역에
약 4억 유로 규모의 생산시설 확장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 물량 부족 문제를 이제 과감한 투자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도 3% 이상 올라갔는데요. 향후 또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IB들도 긍정적으로 좀 이 투자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지금까지 토마스의 하나증권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